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을미, 신사, 신의 을미 보면 신금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뭐가 필요하죠? 임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임수가 필요하고 토가 있으면 이를 극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토를 극하는. 그래서 임수가 필요하고 계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보시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 해수 속에 해무, 갑임, 임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해수 속에 임수가 있는데 토가 있죠. 토가 있는데 목이 극을 하고 있죠.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가 필요하고 토가 있어서 토가 토국수 되면 간목이나 을목이 토를 극해주고 그런 구조가 잘 흐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양간 부잡. 양간 부잡이라는 것은 천간에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병과 을목이 있죠. 아니지, 신금과 을목이 있죠. 그런데 이게 혼잡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시가 제때가 아니다 그러면 신금은 가을에 태어나는 게 맞는데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가 제철에 안 태어났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제는 이제 그 뭐와 같다 그랬죠? 수제와 같다 그랬죠? 수제와 같은데 이제 그 황제의 뭐 희호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황제 치웠을 때는 무자로 바꿨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양간 부잡인데 다만 시기를 만나지 못했는 바 무제 지방에 선발되어서 국자감에 입학한 공감으로서 수제라고도 한다. 이게 그치명저다. 종제격으로 그 시기를 얻지 못했다. 이 재성이 중요하게 써있다라고 보는 게, 자, 임수가 필요한데 임수를 극하는 토가 오니까 목으로 토를 극하게 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을로 선생님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간에 을목과 신금이 있어서 양간 부잡으로 좋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단 월령이 화극금으로 일간을 극하니, 자, 화극금으로 일간을 이렇게 극을 하니 일간의 때가 아니고 제다 신약이 되어서 생운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자, 등령하지 못했어요. 득지하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인성과 비겁이 있나요? 인성은 있죠. 비겁도 있어요. 그래서 약한 편에 속합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월령이 50, 요거 30 하면 나머지 20%니까 인성과 비겁이 있다 한들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다는 맞아요. 제다 신약이 되어서 생원에 불과했다. 이 해수 중에 임수가 있죠. 임수가 있어서 사화를 극제하여 조금은 귀했다. 그러니까 해수승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조율함을, 뜨거움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또 반가운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토국수로 당할 수도 있잖아요. 미정을 기토위에서 당하잖아요. 그런데 반가운 것은 목이 있어서 목국도를 이렇게 해준 거죠. 제극인 했다. 그래서 임수를 보여줘서 좋았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겠죠? 뭐 이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돼요. 양간 부잡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삼명통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일컬어서 연월일시 연첩 양간. 연월일시가 연첩, 이게 연첩이 아니죠. 연점이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에 뭐죠? 점유권 나올 때 많이 나오죠. 점유권. 그러니까 점하다 그 말이죠. 연달아서 점하고 있어요. 양간. 근데 첩잔 이게 첩이죠. 그러니까 점하고 있다. 양간에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월일시에서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서로 접해 있다는 거죠.
순이라면서도 부잡냐라 섞여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드는 게 갑자, 을에, 갑술, 을축. 자, 갑과 을밖에 없잖아요. 갑을. 그렇죠? 갑을 양자, 불란. 갑을 이 두 글자가 불란 섞여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병인, 정유, 병진, 정유. 병정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섞여 있지 않죠. 병정, 양자, 불란, 지, 유시하라. 이러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부운에서 가라사대, 간두, 천간의 머리가 상류 서로 비슷한 거고 서로 비슷하면 동치가 뭐죠? 구리동자의 그 냄새 치자니까 옛날엔 그 뭐죠? 이 돈 냄새라는 거죠. 돈 냄새로 매지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벼슬을 산 거죠. 그래서 관비 이 벼슬이 천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인 득을 갑인이 을목을 얻거나 을인이 갑목을 얻거나 이렇게 되면 일컬어서 편록 한쪽으로 록이 치우쳐 있는 게 많고 무관명이라 급제자 이름 명단에는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과거급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관을 사는 경우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치우쳐 있는 경우 뭐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관 부잡이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매관매직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이도라고 그랬죠. 이도 공명 또는 1호 공명 그런 거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제격으로 부득기 시, 정제격으로 그 시를 잊지 못했다.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금이 목을 따라가야 되겠죠. 해묘미 목국이죠. 이 정제로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제로 보기는 그래요. 정제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제로 본다면 다 따라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금이 목으로 다 해묘미 목국으로 갈 수 있겠죠. 목이 있어요. 근데 비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인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과 비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종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석에서는 이 원전에서는 정제격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명조가 하나뿐이 없어서 현대 명리학에 나오는 명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준비 없이 그냥 제 4주 명조 평남 있는 걸 가져와 봤어요. 한번 신묘일주가 4월 그러니까 신금일주가 4월에 태어난 걸 가지고 한번 현재 물상론에서 뭐라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스타일대로. 자, 신금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화가 많죠. 근데 여기도 화가 많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재성이 있어요. 재성 관살로 가죠. 사유축 금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묘유충이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관살이 많네요. 관살이 맞는데 금이 있고 묘유충 금도 약하진 않아요. 유금이 있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은데 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재성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걸 명조를 뭐라고 했는지. 여기는 재성, 해자축. 재성의 운이고 여기는 식상의 운으로 가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칼과 같다. 자, 신금은 우리가 칼이라고 그랬죠. 현대 명리학, 물상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상론. 본인은 칼과 같다. 이 신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자루가 든든한 칼이다. 이거는 칼자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칼자루는 뭐죠? 목이에요. 목. 칼이 있는데 칼자루가 없으면 우리 손을 다치죠. 그래서 을목이 있기 때문에 칼자루에 칼에 자루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루가 튼튼한 거다. 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묘가 을목이 있으니까 자루가 튼튼한 칼은 나무를 벨 수 있다. 나무는 재물을 의미한다. 나무는 재물을 의미하죠.
의미함으로 재물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불이 있어서 자 신금은 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다는데 불이 이렇게 많이 있죠. 불필요한 불이 있어서 그 자루를 태우는 연극이다. 이 목생화로 불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죠? 이 불을 끄려면 수가 필요하죠. 수는 뭐죠? 해외로 가야 돼요. 수는 물 건너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외로 건너가라 얘기죠. 결실이 약하다. 칼잡이가 약해져서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가정의 결실도 약할 수 있다. 자, 재성이 뭐예요?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입이 두 개인 형국이다. 자, 본인이 두 개의 입이 형국이다라는 것은 물상론에서 뭐냐면 유금을 입을 의미해요. 유금이 입. 입이 두 개인 형국이므로 외국어를 구사할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더욱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과 화가 강함으로 금은 뭐냐? 금은 문가로 말하면 법, 금융, 경제예요. 이과로 말하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분야, 의료, 의술, 그 다음에 병원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종사자 또는 철, 금속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금과 화가 강함으로 법, 금융, 경제, 경영, 경제와 인연 맺은 후에 교육, 건축, 의학 화를 이야기해요. 화는 뭐냐면 방송, 화려한 거예요. 방송, 교육, 심리 이런 거예요. 전상 이거로 말하면 다 이런 거는 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교육, 건축, 의학, 생명공학, 방송, 예술 등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고 있다. 여기에 또 예술이 있겠죠. 예술 화려한 거니까요.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 토와 수가 없다. 토와 수가 없으므로 토는 뭐냐면 위장이죠. 수는 뭐죠? 신장입니다. 그래서 토와 관련된 위장계통질환과 당뇨에 유의된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현대 명리학의 물상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책이 있냐면 박정윤, 김민호 교수님의 그 물상론 책 10권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현대 명리학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먼저 이 명조를 갖고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주가 비슷하네 사주가. 자, 신금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사신합수가 되죠. 해묘미 목국이 되죠. 신금 있고요. 비견이 있고 경금 비겁이 있죠. 재성이 있죠. 재성이 지지의 목국이기 때문에 강하죠. 그 다음에 사신합수 수가 되고 경금이니까 이쪽은 금수가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수이기 때문에 비견과 식신생재의 운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식신생재. 자기 능력 발휘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신유술 금국이니까 본인이 강해질 거고 이때는 관이고 이때는 재성이고 그렇죠? 자, 이런 운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식신생재운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인은 칼과 같다. 저도 이거 안 봤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해놓은 거에는 칼과 같다. 금이 강함으로 금 강하잖아요. 금에 관한 사항을 지향하고 살아야 된다. 금은 뭐죠? 금은 숙살직권이에요. 법, 금융, 경제라고 그랬죠. 금은 숙살직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과를 전공하면 의학, 생명공학에 관한 사항이고 문과를 전공하면 법에 관한 사항, 법, 금융, 경제예요. 부동산주 건축물과 인연을 맺을 경우 재물이 모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중에 건축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아파트 이런 거.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한테 상담할 때도 이 간목으로 돈을 벌 사람은 뭐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면 좋다. 을목은 뭐죠? 낮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과 인연을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주식에는 재물이 없다. 이건 뭐냐면 주식은 뭐죠? 화를 보는 거. 특히 정화를 봅니다. 정화가 뭐죠? 전광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가면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뭐죠? 사람이 만든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판은 정화가 유롭게 쓰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정화가 불리하면 주식에 이 정화가 불리하면 정화와 인연이 없는 거죠. 자, 신금은 정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정화가 오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정화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의미하는 주식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없으니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의류대운 때 보면 자 의류가 어디죠? 여기 있죠. 의류대운에는 애국어를 구사할수록 재물이 모아지는 거다. 왜냐하면 재물이 을이 재물이면서 유는 뭐냐 입이라 했죠. 유금이 입을 말해요. 또 이제 우리가 묘유충을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성의 알란자하고 비슷하죠. 생식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뭐 여성 세균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물상론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모아지는 시기다. 그러므로 해외를 넘나들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병술. 자, 병술은 합을 하죠. 제거해가 합을이죠. 병술 대우는 전기, 컴퓨터 일본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지 않으면 사항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병신이 뭐냐면 이때는 없어져 버리죠. 병화가 신금과 합을 해서 없어져요. 병화가 없어져요. 자, 병화는 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산을 의미하고 나라로는 뭐냐면 일장기 있죠. 일장기. 그래서 일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때는 그 자체가 신금과 합을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과 인연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원국 대운 모두 수가 없거나 소멸됨으로 26세에서 35세까지는 집중이 약해지고 암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사 의대와 법대와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는 한 계속 유급할 수 있다. 식상이 안 되면 능력 발휘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된다. 새롭게 대학과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또 중단할 수 있다. 신금은 본인이 원래 하늘과 통하는 안테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형국과 같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살아갈 경우 종교와 인연 맺거나 신학과 인연 맺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목도 많음으로 교육과 인연 맺고 사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 목이 강하다고 그랬죠. 목은 재성도 되지만 목은 뭐냐면 자, 이 해묘미의 목이 있잖아요. 목은 뭐냐면 교육을 의미해요. 특히 자, 간목은 뭐죠?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을목은 뭐가 되겠어요? 교육은 교육인데 뭐예요? 작은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간목은 뭐죠? 큰 교육이니까 고등학교 이상, 뭐 특히 대학교 그런 뭐 교수급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게 신금. 자, 신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뭐가 있었죠? 뾰족뾰족한 거. 뾰족뾰족한 게 뭐예요? 안테나. 자, 우리 현침살이라고 있었죠. 현침살. 자, 신금. 자, 뾰족하죠? 안테나. 미토. 뾰족하죠? 안테나. 뭐죠? 이런 사람은 촉이 발달되어 있다. 현침살. 그러니까 촉이 발달됐으니까 하늘의 촉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명리학, 이쪽에 동양술수 쪽에 발달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현침살은 뭐죠? 이건 침이잖아. 침을 잘라요. 그러니까 침을 잘라는 사람 뭐예요? 의료용이 한의학. 특히 뭐죠? 비공인. 우리 뭐 구당 선생님인가요?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인정은 못 받지만 침술로는 뛰어나신 분들. 이런 거 다 현침살은 이 동양 수술 말하면 촉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적인 관법으로 물상론을 제가 물상론도 강의 해놨어요. 사주명리학 강의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혼자 공부한 거예요.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물상론의 그 어떤 특강반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책 10권을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다른 물상론 강의도 들어보면서 혹시 제가 나름의 다시 물상론만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상론도 공부하면 사주를 상담할 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해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주 명리학의 물상론 특징이 뭐냐면 너무 이제 그 책 10권을 분석하다 보면 앵무새처럼 대표되는 말이 있어요. 뭐 하는 일도 두 개고 애국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애국을 많이 인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거르고 자, 이 정도 해서 신금일주의 4월생 일주들 한번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사주명리학 강의는 제 책이 있습니다. 저기 네이버 밴드에 들어와서 보시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싹 이번에 새로 바꾸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